건강 보조식품은 먹어도 될까요? 네, 암 환자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 좋은 거 암의 치료에 도움이 되고 좋은 건 먹어도 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그 암 환자들이 치료가 현대의학에서 뭐 수술 또 그리고 방사선 치료, 항암제로 세 가지를 주로 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외의 치료에 대해서는 많이 그 도외시되고 결과적으로 암은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생기고 그다음에 경과도 다양하고 병기도 다르고 환자의 상태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환자한테 맞는 또는 환자의 암종에 맞는 그런 영양제가 있다면 또 그것이 어떤 논문으로 검증이 돼 있고 근거가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영양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강이라든지 또는 강황이라든지 또 마늘이라든지 또 일부 질이 좋은 비타민 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암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그거에 대한 논문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자의 암 종류라든지 상태에 맞는 그리고 상태를 정확히 평가한 다음에 맞는 것을 추천해주고 권장해야 되지 않으려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들 특히 암이랑이 오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저는 이제 검사를 다 하거든요. 하고 환자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 이분이 꼭 드셔야 될 거, 실제로 암에 도움이 되는 거, 그리고 근거가 있는 거. 이 환자가 꼭 먹어야 될 거 몇 가지 정도를 추천했다면 저는 분명히 환자의 컨디션도 좋게 해주고 암 치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암 환자분들이 드실 만한 영양제 추천 좀 몇 가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암 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암과 그다음에 병기가 있기 때문에 딱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하는 걸 얘기 드린다면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이 다 소화가 되는 좀 질이 좋은 소화제를 많이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특히 소화기 계통 암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는데 췌장암, 담도암, 위암, 뭐 간암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에 또 수술한 경우도 있고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당연히 소화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소화제는 꼭꼭 씹어 먹는 거예요. 천천히 먹는 거. 그거 플러스 만약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암종, 특히 소화기계 암종인 경우에는 소화제를 반드시 드시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항암 작용도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또 유산균 같은 거는 드시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생균보다는 사균체 유산균을 많이 드립니다. 암 환자들이 그 암 자체 또는 항암 치료하면서 그 항암제 독성 중에 점막세포, 특히 빨리 자라는 세포들을 이제 우리가 손상시키기 때문에 암세포를 포함해서 점막들이 많이 손상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검사도 해보면 그런 경우에 유산균을 주는데 사실 우리가 생균 유산균을 주게 되면 걔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좋은 역할을 한 것뿐인데 저희 점막이 만약에 손상된 경우에는 그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일부 논문에서는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논문도 간혹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균체 유산균을 좀 쓰고 있고요. 그 이외에 식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그 건강 보조식품을 많이 하는데 건강 보조식품이 너무 많이 난립돼 있어서 어떤 게 좋은지 알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환자들도. 그러니까 뭐 홈쇼핑에서도 팔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도 팔고 SNS에서 또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사고 또 친구 얘기 듣고 사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암에 어떤 것이 좋은지를 이제 몇 가지를 선별을 하고 그 종류 중에서 그 영양소 중에서 그럼 어떤 제품이 좋은지 이거를 환자들이 알고 싶어하고 어떻게 구입하는지 알고 싶어하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 암이랑에서는 중점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가 콜세틴을 먹어야 되겠다 또는 강황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섭취하기 좀 힘든 경우에 좀 용이하기 쉬운 그런 그 제재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함량이나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안 들어갔는지 이런 것이 다 체크가 된 다음에 드셔야 되거든요. 그런 제품들을 제가 모든 걸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이제 분석을 한 거라든지 아니면 갖다 주신 자료를 통해서 이런 건 드셔도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제품은 이제 제가 직접 추천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좀 그런 그 부분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예방 접종이나 백신 주사를 맞아도 되나요? 그럼요. 맞아도 되고 특히나 폐렴이라든지 또는 대상포진이라든지 몇몇 걸리게 되면 좀 위험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당연히 맞으셔야 되고 추천되고 있습니다.
암 진단 전에 이제 먹었던 약은 끊어야 하는지. 뭐 어떤 약을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만성 질환자들이 드시는 것들은 뭐 굳이 끊을 필요가 없고요. 새롭게 뭐 드시는 거 말고 그 약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굳이 끊을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암 환자들이 오면은 약들 중에서 꼭 불효불급한 거는 좀 드시지 않게 하고 나중에 드시게 한다든지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꼭 드셔야 될 뭐 당뇨약이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만성 질환에 쓰는 약들 경우는 뭐 당연히 계속 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이제 치료 받으면서 운동을 해도 되나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운동은 항암제예요. 다행히도 저희 병원 인근에 그 만석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요. 저희 걸어서 한 3, 4분이면 가는데 굉장히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맨발로 걷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숲도 잘 조성돼 있어서 저희 환자들은 아침 6시 되면 뭐 췌장암 4기, 뭐 난소암 4기, 3기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글로 운동하러 가세요. 네. 저희 병원에서 이제 공간이 아무리 크더라도 협소하니까 그 원내에서 도는 것보다는 그 자연을 통해서 물론 비 오거나 이러면 빼겠지만 가시고 또 인근에 광교산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한 150m, 200m 정도 가면은 광교산 초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산을 통해서 이제 가볍게 등산한다든지 또 오시다가 뭐 심심하시면 거기서 맛집에 들려서 또 맛있는 거 드시고 오신다든지 하는데 하여간 그 운동은 항암제다. 저희 췌장암 환자 중에 항암제 폴피누록스라는 항암제를 32번 맞으신 분이 있어요. 지금 복수가 차셨고 또 이제 제주도에서 저희 병원에 와서 입원해 계시는데 그분이 열흘 전에 일요일 날 한강 건너기 수영 가셔서 건너셨어요. 네. 그리고 등산도 하루에 2시간씩도 하시고 어떨 때 컨디션 좋은 날은 비 오는 날도 맨발 걷기 하러 가시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분이 이렇게 복수가 차시고도 항암제를 32번씩 맞고도 크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 중에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가 생선, 회나 육회 등 날 것을 먹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그 식품 영양 쪽에 전문은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는데 과거에는 상당히 좋았을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 아주 단기간에 토양을 오염시켰잖아요. 예, 농약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걸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것이 또 바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고기들이 먹고 그걸 먹은 큰 물고기, 더 큰 물고기, 다양한 그 고기 성분에 안 좋은 성분이 농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전문 용어로 생물 농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 평생 그 큰 물고기는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다 보니까 작은 물고기에는 조금 있었지만 그런 중금속이나 오염물질들이 계속 그 큰 물고기에 쌓였다가 또는 사육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들어간 거, 항생제나 이런 걸 자랐기 때문에 그때가 위험한 거죠. 아무래도 날 것보다는 소화 기능이 떨어진 암 환자한테는 약간의 그 조리가 된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나중에 한번 식품 영양학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암 환자가 파마나 염색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 이거 아니면 심리적으로 진짜 무너져서 힘들다 이런 분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암과의 우리가 이제 관리에서 좀 도움을 받겠다면 안 하셔야 됩니다. 다 화학물질이고 그 자체가 그 다음에 그 암 환자들은 그 항암제 쓰면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뭐 위장 장애도 있지만 다양한 장기에도 손상, 그 다음에 말초신경 같은데 또 손상, 그리고 또 알러지성의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그렇게 인위적인 걸 가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생각되고 그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고 얘기하시니까 한마디 더 하자면 암에 걸렸다고 주눅 들지 마시고 암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5천만 명 중에 한 명이야. 그러면 이거는 숨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100만 명, 200만 명씩 암 환자가 나오는 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에 걸렸다고 너무 주눅 들지 마시고, 머리 좀 없으면 어떻고, 오히려 이쁜 가발 쓰셔도 되고, 이쁜 모자. 저희 아까 제주도 그분은 아주 이쁜 모자 쓰고 다니세요. 너무 멋있고, 귀엽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너무 잘하고 계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 외형적인 것보다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어떤 분은 오세요. 너무 무서워하시고 두려워하시더라고. 그래서, 근데 봤더니, 내 일을 지금 못하는 것에 너무 억울하고, 그런 분 중에는 목회자도 계셨고, 사업가도 계셨고, 너무 그동안 열심히 사셨다. 이제는 앞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는 어떤 절대자, 이게 우리 뭐 기독교일 수도 있고, 불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가족 신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본인한테 시간을 준 거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오히려 가족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래 어쩌라고. 그래서 뭐 텔레비 많이 나오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어쩌라면서 그냥 이제 자신감 있게 하시다 보면 그걸 암세포가 두려워해요. 두려움, 그 다음에 불안, 공포, 되게 좋아요. 그러면 잘해요, 얘네들이. 왜 잠 못 자니까 더 잘하고. 근데 그래 어쩌라고 하면서 일상을 살고, 그 다음에 주변을 생각하고 좋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몰디브 가서 모히또 먹는 꿈을 꾸고 이러면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암세포가 없다가도 생겼으니까 있다가도 또 간단 말이죠. 그 과정에 우리 지금 하시는 항암제라든지 이런 치료도 하시지만 지금 이렇게 암이란과 같이 이렇게 자연적인 치료를 해주는 이런 데서 뭔가 도움이 된다면 하나라도 같이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 병원에 MD 앤더슨의 종신 교수이신 김인신 박사님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참 좋은 얘기를 나눴고, 지금 이제 미국에 가 계세요. 미국에 계신데 아마 9월 정도에 다시 들어오시고, 만약에 9월에 오시고 그 중간에 빈다면 제가 한번 꼭 모시고서 저희 암 하는 분들한테 지금 저한테 질문한 거를 제가 답변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무슨 그 암에 대해서 엄청난 권위자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마 김신 박사님께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그 수십 년의 경험을 갖고서 답변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좀 더 많은 답변을 갖고 미리 제가 한번 여쭤보고 한번 좋은 답변 받으시도록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암이랑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